안녕하세요. 2월 25일 매일 만나는 재테크 학습지 출근해요마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역TV 박주환입니다. 벌써 2월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여러분들의 2019년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계획하신 일들, 소망하셨던 일들 모두 잘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시장 글로벌 경제지표 둔화의 하락, 출발했던 한국 증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중국 증시 상승에 힘입어 낙폭을 축소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36억 매도, 기관은 362억을 매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206억, 기관이 933억 매도하며 시장을 종료했습니다. 코스피는 2230.50의 시장을 마치며 2200선을 지켰고, 코스닥은 743.35포인트로 마감하며 750선을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시장 작년부터 대북 경제협력 관련 이벤트들로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 왔는데요. 주말 상간에 북한의 경제백서가 뉴스를 타면서 현대아산의 금강산 독점권 철회 등의 가이드가 나오면서 진실 여하는 따져봐야겠지만 원화보다는 달러나 위안화를 빠른 속도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북한이 구사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한국의 대북주의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주는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과연 어떠한 뉴스 플로우가 나오고 변화가 있을지 챙겨봐야 하겠습니다. 과연 북한이 어떠한 노선을 선택할지, 미국과 한국은 북한 경제 개발과 시장 개방에 따른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이번 주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시장 다우존스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11월 이후 다시금 26,000포인트 선을 회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협상단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에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장 중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3월 말 정상회담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재무관리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인 인투이트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며 6.7% 상승했고 각종 반도체 종목들도 2%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전 세계인의 토마토 케첩으로 유명한 크래프트 하인즈의 경우 부진한 실적과 부적절한 회계 처리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27.4% 폭락했습니다. 오늘은 시황에 덧붙여서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덧붙일까 합니다. 최근 한국 시장에서 시장을 전망하는 또는 시장을 바라보는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곳 중에 종목 장세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종목 장세라는 것이 지수는 거의 움직임이 없고 지수가 가중평균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소형 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시장을 의미하는데요. 한국보다 미국 시장에 오히려 종목 장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중소형주 상승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하게 중소형주가 오른다. 그러니 중소형주에 오히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맥락이 아니라 시장과 주식 그리고 돈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해보기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주식시장에서 돈으로 주식을 직접적으로 사는 방법 이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방법인 ETF로 주식이 들어있는 그룹을 살 수가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 묶음을 살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ETF 중에 주식을 그룹으로 묶어서 펀드를 만드는 것을 지수형 ETF라고 합니다. 시장에 상장된 많은 종목들을 담을수록 우리가 늘 관찰하는 다우존스라든지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의 주가지수와 거의 일치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그 지수형 펀드이죠. 여기로 흘러 들어오는 자금을 패시브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 가격은 시장에서 시장 전체 매크로 흐름과 개별적인 이슈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 결국은
이 패시브 자금 때문에 대형주의 경우에는 회사의 상황뿐 아니라 자금들이 대형주 ETF 또는 지수형 ETF로 자금이 흘러 들어올 경우 수급에 의해서 회사의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중소형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지수의 흐름과 반대되는 모습이 종종 나와주기 때문인데요. 전일 미국 시장 실적 시즌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서 지수가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10월부터 하락했던 시장에서 정고점의 지수를 향해 달려가는 분위기에 다시 한번 결국에는 지난 고점의 지수 부근에서 시장이 차익 매물 출회에 따라서 지수 신고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그 부분에서 주춤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돈이라는 것이 늘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시장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들로 갈아타서 쏠림 현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목 장세를 만들어내는 최초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시총 1조에서 2조 원 수준의 미국 기준으로의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대형주들보다 성장폭이 크면서 실적을 발표할 당시에는 6에서 7% 상승하고 꾸준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회사의 성장성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지수의 부담을 느낀 패시브의 반대인 액티브 머니들이 중소형 주들의 프리미엄을 높임으로써 시장의 재평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2015년부터 미국 지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그 와중에 제너럴 일렉트릭과 같은 예전 시가총액 대장주들은 대형주 지수에서 탈락하고 신기술주들이 편입되는 등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장의 새로운 국면은 또다시 미국의 앞으로의 5년과 10년을 이끌고 나갈 새로운 슈퍼스타를 찾아 나서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는 눈과 상상력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겠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아이디어들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이 종목 장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장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조금 힘드시겠지만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재밌는 출근 헤어마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역TV 박주환이었습니다.